아저씨, 그 차 타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8살 아이의 절규. 그 한마디가 한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첫사랑,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뒤덮은 거대한 음모. 연매출 500억 기업의 대표가 된 그 남자 이한수. 하지만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이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충격적인 진실. 20년간 숨겨진 비밀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과연 그 끝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태릉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한 남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한수 45살.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IT 기업을 이끄는 대표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그의 정장 재킷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0년이 흘렀구나. 한수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도 없던 25살 청년이 이제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성공한 사람의 만족감보다는 묘한 공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아직도 남아있는 굳은 살들이 보였어요.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새벽 배송 일을 하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한수가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 김경비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김경비는 이 빌딩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김경비님. 커피를 받으며 한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백 명의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보다 김경비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더 편안했어요. 요즘 자주 이 시간에 나오시네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김경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강남 한복판의 200평 펜트하우스, 100억이 넘는 개인 자산, 안정적인 사업.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냥 새벽 공기가 좋아서요. 한수는 간단히 대답하며 다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말이에요. 하지만 한수의 아침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먹는 아침, 운전기사와 함께하는 출근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지는 외로움. 사장님, 어제 사무실 청소하다가 책상에 오래된 사진 하나를 봤는데 대학교 때 사진인가요? 김경비의 말에 한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사진이었죠. 아, 그 사진 말이군요. 한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것이었어요. 사진 속의 한수는 한 여자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유진. 그의 첫사랑이었죠. 문학과에 다니던 그녀는 한수보다 1살 어렸지만 생각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좋은 추억이군요. 김경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데이트할 돈이 부족해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한강에서 치킨 하나를 나눠 먹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던 시절이었죠. 유진은 항상 한수의 꿈을 응원해 줬어요. 언젠가 내가 큰 회사를 만들면 나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유진이 한수의 손을 잡고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현실의 벽이 높았어요. 한수는 가정 형편상 당장 취업을 해야 했고 유진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그때 한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한수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한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실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 맞으신가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소영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대학교 때. 소영. 한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소영은 대학 동기였어요. 유진과 같은 과였고 한수와도 가끔 어울렸던 사이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아, 소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한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20년 전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해요. 20년 전의 진실? 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제 만날까요? 한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홍대 근처 추억의 카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절대 다른 사람은 데려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20년 전의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날 밤 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유진과의 추억, 친구들과의 일상,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혹시 그 당시에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녁 한수는 약속 장소인 추억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20년 전에도 있었던 곳이었어요. 학생 시절에 가끔 친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소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영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만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한수야. 소영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소영아.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한 거야? 한수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봐. 소영이 한 장의 사진을 한수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을 본 한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에는 한수, 유진 그리고 다른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호였어요. 한수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었죠.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야? 한수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헤어지기 일주일 전이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야,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만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한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소영이 깊은 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이가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갑자기 사라졌는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다고? 유진이가? 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진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문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야.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를 본 한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민호였어요. 한수의 대학 동기이자 과거의 절친이었던 민호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한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민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민호야, 너는 왜 여기에? 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이가 연락했거든.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 민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한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수야, 20년 전 그날 유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너를 만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소영의 말에 한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사고 때문에 유진이는 입원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소영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유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임신? 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 아이였어, 한수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진이 임신했다고? 자신의 아이를?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와 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내가 말렸거든. 내가? 왜? 한수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을 생각해봐.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취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 아이까지 생긴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호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자신 대신 내렸다니. 그래서 유진이한테 말했어. 한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한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소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민호가 유진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구가 자신의 연인과 아이를 빼앗아간 거였나요? 잠깐, 그럼 유진이는 지금 민호와?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지. 그럼 지금 유진이는 어디에 있어? 내 아이는? 한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유진과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한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정민이야. 올해 20살이 됐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한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있었고 그 아이를 20년 동안 혼자 키운 유진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한수가 물었어요. 부산에 살고 있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한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성공해서. 혹시 이야기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거든. 방해가 된다고? 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딸과 첫사랑을 20년 동안 모른 채 살아온 게 방해가 아니라고?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야,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더 중요한 이야기? 그 교통사고. 사실 진짜 사고가 아니었어.
소영의 말에 한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 뭐라고? 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유진이를 좋아했거든. 하지만 유진이는 너만 보였어. 그래서 질투가 났어. 그래서 그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간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니. 그래서 유진이를 다치게 했다는 거야? 한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정말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늦게 만들려고 했는데 유진이가 놀라서 넘어진 거야.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에게는 변명으로 들렸어요. 결국 민호의 행동 때문에 유진이 다치게 되고 임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 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이한테 계속 접근했어. 너 대신 내가 아이 아빠가 되겠다고 했지. 하지만 유진이는 끝까지 거절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한수야,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 그 문서는 은행 계좌 내역서였어요. 20년 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유진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한수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유진이한테 매월 보내던 돈이야. 양육비라고 하면서.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한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딸 양육비를 내가 보냈다는 거야? 미안해, 한수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유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이 돈이 너한테서 나온 걸 알고 있어? 한수가 물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진이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민호가 익명으로 보냈거든. 한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돈을 보낸 것에 대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럼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어? 한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경쟁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 회사와 경쟁하는 회사야. 한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민호가 경쟁사에 있다니. 그럼 지금까지 사업상 라이벌이었던 건가요? 그럼 우리가 경쟁하면서 싸운 것도 알고 있었어? 한수가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첫사랑과의 이별 이후 딸의 존재, 친구의 배신까지.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한수가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이 한수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이를 만나봐. 그리고 내 아들도 만나봐.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유진이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유진이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끔 연락하는데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한수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한수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정말 미안해, 한수야. 카페를 나온 한수는 밤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수는 소영이 준 사진들을 다시 천천히 봤습니다. 유진과 딸 미니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유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날 밤도 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서 유진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전화를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한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산으로 가서 유진을 만나기로 했어요. 20년간 숨겨진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 이사님,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에 다녀와야 합니다. 한수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언제까지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수는 운전기사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유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20년을 살아온 딸을 만나게 된다니. 그 아이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산에 도착한 한수는 소영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주택가에 있는 책마을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한수는 차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그리고 처음 만나는 아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인사해야 할까요?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수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학생 시절보다는 성숙해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유진아. 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한수를 봤어요. 잠시 멈춰서더니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수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오빠구나.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너무 늦게 왔구나. 한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소영이가 연락했구나.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응. 어제 소영이를 만났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없이 한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갈까?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도서관 안은 아늑했어요. 책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수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고마워.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수였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았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오빠도 취업 준비로 힘들어했고 나도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민호가.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 이야기도 들었어. 정말 화가 나더라. 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나름대로는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물론 방법이 잘못됐지만. 유진이 민호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너무 착해. 그 친구가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다니. 한수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래도 민호 덕분에 그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어. 익명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오빠한테서 온 거였구나. 유진이 말했습니다. 한수는 놀랐어요.
유진아, 그 돈은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민호가 자기 돈으로 보낸 거야. 정말? 그럼 민호가 자기 돈으로.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 딸이 있는 줄도, 내가 힘들어하는 줄도. 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유진아.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 딸 민희를 만날 수 있을까?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희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오늘은 수업이 있어서 저녁에 들어올 거야.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도 될까? 내 딸을 보고 싶어. 한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민희한테 미리 말해둬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놀랄 거야. 유진이 걱정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나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한수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수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일찍 들어왔어. 수업이 갑자기 취소돼서. 민희가 말하다가 한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민아, 이분은. 유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이한수 사장님 아니세요? 민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수도 놀랐어요. 나를 아니? 네, 경영학과에서 성공한 기업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와? 민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유진이 깊은 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민아, 앉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민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수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민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한수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버지. 라고요? 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수가 일어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몰랐던 것. 정말 미안하다. 민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다니. 민아, 엄마도 설명할 게 많아.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유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보네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너도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구나. 어떤 쪽에 관심이 있니? 한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한수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내 엄마가 잘 키웠구나. 한수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희가 워낙 착한 아이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만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어.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민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유진과 한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 전의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아, 그건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단지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와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신 거예요? 민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민아, 아버지는 너희가 있는 줄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왔을 거야. 정말이에요? 민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는 너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근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오늘 처음 만난 딸,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다시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유진과 민희가 함께 도서관을 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한수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편한 모습이었어요. 민아, 오늘 시간 있니? 아버지가 구경시켜주고 싶은 곳이 있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너도 함께 갈까? 한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도서관을 봐야 해서. 너희 둘이 가서 좀 더 이야기해봐.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수와 민희는 함께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죠? 민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많아. 어떻게 자랐는지, 뭘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20년 동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한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민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민희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게 서운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엄마와 둘이서만. 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곁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민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한수는 딸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런 훌륭한 아이로 키운 유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게. 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특별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충분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한수는 아들의 성숙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녁에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처럼 대화했어요. 유진아, 내가 서울에서 민희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고 싶어.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서 괜찮아요. 민희가 사양했습니다. 민아, 아버지 마음을 받아줘.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미안해서 그래. 한수가 간청했습니다. 유진이 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니 당연한 일이지. 오히려 내가 고마워. 민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다시 호텔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막 만난 가족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오빠, 서울 가면 너무 바쁠 텐데 우리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유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는 자주 올 거야. 주말마다 내려올 수도 있어.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민희가 기뻐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그리고 방학 때는 서울에도 놀러와. 아버지가 여러 곳 구경시켜 줄게. 한수가 약속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한수는 유진과 민희를 꼭 안아줬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한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 일만 생각하며 살던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한수는 바로 사무실로 갔어요.
밀린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지만 마음은 계속 부산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산 출장은 어떠셨어요?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중요한 일들을 잘 처리했어요.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만나자. 할 이야기가 많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죄송한 표정으로 한수를 바라봤어요. 한수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야, 화가 나는 건 사실이야. 20년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숨겼으니까. 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정말 잘못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고마워. 그동안 유진이와 민희를 도와준 것. 비록 내 동의 없이 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도와준 건 고마워. 한수가 말했습니다. 한수야. 민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우정은 깨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원수가 되고 싶지는 않아.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한수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한수야. 정말 미안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유진과 민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몇 달 후 한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유진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어요. 유진아, 20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한수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세 명이 진짜 가족이 되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보자. 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빠. 좋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아버지, 엄마. 1년 후 한수와 유진은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민희가 아버지의 옆에 서서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한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이 늦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유진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한수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가족은 부산에 있었으니까요. 나중에는 부산에도 지사를 만들어서 더 자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희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한수의 회사에 입사했어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받지 않고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사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 뜻대로 해. 아버지도 그게 더 자랑스럽다.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 민희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한수가 민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웠거든요.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수는 다시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5년 전 그 새벽처럼 혼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공허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또 나오셨네요. 김경비 아저씨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네, 김경비님. 그런데 이번에는 기분이 좋아서 나온 거예요. 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김경비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와 딸이요. 한수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가족이 있으면 정말 다르죠. 김경비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한수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수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민희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빨리 집에 와서 함께 축하해요. 한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어요. 김경비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거든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한수는 서둘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예전에는 부산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 즐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과 민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왔어요. 민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오빠. 민희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랑 함께 들으려고 기다렸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제안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승인됐어요. 민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축하한다, 딸아. 한수가 민희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로 국가에서 지원금도 받게 됐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거예요. 민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내 딸이야. 한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오빠, 민희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오빠를 닮아서 사업 감각도 있고 동시에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유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희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민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한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사 신입사원 교육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때 감동받았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한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딸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니. 며칠 후 한수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한수야, 나야.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한수가 물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정말 중요한 거야. 한수는 망설였습니다. 몇 년 전 일을 정리하긴 했지만 아직도 민호와는 편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내가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한수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민호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수야, 내가 암에 걸렸어. 민호가 첫마디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암이야. 말기래.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라. 민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한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20년을 함께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민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부탁이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민희한테 주고 싶어. 그동안 아이 아버지 역할을 못한 너 대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호야. 거절하지 마. 이것만은 들어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호가 간청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내 장례식에는 오지 마.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20년 친구였잖아. 3개월 후 민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수는 장례식에 조용히 다녀왔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유언대로 상당한 재산이 민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민희는 그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민호 아저씨가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 걸까요? 민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저씨 나름대로는 너를 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한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잘 써야겠네요. 아저씨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헛되지 않게. 민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또 한 번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희는 결혼을 했어요. 대학 동기였던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수와 유진은 손자를 보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3살짜리 손자 지우가 한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한수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뭐하고 놀아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뭐든지 지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어요. 오빠 손자 바보가 다 됐네. 당연하지. 내 첫 손자인데. 한수가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수, 유진, 민희의 아내 수진 그리고 지우까지. 5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아버지, 회사는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민희가 많은 일을 맡아서 해주니까 편해졌어. 예전보다 훨씬 여유 있게 살고 있어.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은퇴 생각해 보세요. 손자도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좋겠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곧 은퇴해야겠다. 회사는 내게 맡기고 나는 손자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지. 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매일 놀아줄 거예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지우. 그날 밤 한수와 유진은 산책을 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했어요. 오빠 행복해?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이야.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 헤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혼자 견뎌내고 민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내가 정말 대단해. 고마워, 유진아. 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유진이 한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몇 년 후 한수는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는 민희에게 완전히 맡기고 자신은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한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가 할아버지, 여기가 할머니, 여기가 아빠, 여기가 엄마, 그리고 여기가 저예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한수는 그림을 보며 뭉클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5명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잘 그렸다.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한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수는 옛날 그 빌딩을 찾아갔어요. 경비 아저씨 김경비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가끔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새로 온 젊은 경비원이 한수를 알아봤어요.
전 사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끔 올 때마다 많이 달라졌네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기차요. 한수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공허했던 마음으로 서 있던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스마트폰에서 유진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지우가 할아버지 찾아요. 빨리 와요. 한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방 갈게. 우리 지우한테 할아버지가 곧 온다고 해줘.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한수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25살 때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사랑,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 그리고 이제 생긴 손자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한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기다렸구나. 한수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랑 블록놀이 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지 하자.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가 블록으로 집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유진이 차려준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내년에 지우 동생이 태어날 예정이에요. 미니가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정말이야? 한수와 유진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딸일 것 같아요. 수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와, 손녀가 생기는구나. 한수가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동생이 생겨요. 지우도 신나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형이 되는구나.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한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동생 많이 사랑할 거예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20년이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유진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몇 달 후 정말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한수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손녀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은이 할아버지야. 예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한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우도 동생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동생 정말 작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았어. 이제 형이니까 동생 잘 돌봐줘야 해. 한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지은이 잘 돌봐줄 거예요. 지우가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20년 전 유진과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에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 젊은 두 사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유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응,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어.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유진이 한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이야. 한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한수가 동감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우와 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함께 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완벽한 행복이야. 유진이 한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유진아 사랑해. 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오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20년의 세월 배신과 거짓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한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저씨 그 차 타지 마세요. 20년 전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8살 아이의 절규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한 여자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한수처럼 20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진심으로 기다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랑스러운 딸, 그리고 귀여운 손자와 손녀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다준 행복. 이것이 바로 한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한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끝은 있고 그 끝에는 분명히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한수는 70살이 되었고 지우는 초등학교 3학년, 지은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민희는 이제 한수의 회사를 완전히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놀러 나왔어요. 한수와 유진은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높이 그네 탈 수 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지우야. 한수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 민희와 함께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빠 2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 한수가 감개무량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소중함을 알 수 없었을 거야. 유진이 동감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은이가 모래성을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유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었던 자신. 돈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그 시절.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의 공백기. 성공은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던 시절. 마침내 찾은 진실과 함께 되찾은 가족.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 한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신기해 오빠? 유진이 물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말이야. 한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지우와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민이가 사업을 잘 이어받아주고 유진이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20년 전 그 어두운 밤 소영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혼자서 공허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행복으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한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니 유진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아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수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20년 만의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과 감동적인 재회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 둘째,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 셋째,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한수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한 아이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한수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